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34명이란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수많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 정권교체 될 거라고 낙관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란 것은 현재 권력을 가진 대통령 한 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적합성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은 미래 권력에 대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사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업자 문제, 그리고 국가 빚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방 분권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노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래 권력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놔두고 예스냐 노냐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민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대통령 선거는 결국 여당 지지 후보와 야당 지지 후보로 나눠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탄핵의 와중 속에서 친박에 대해서 비박이 갈라짐으로 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소야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3당 합당이 됐는데 지금 새누리당 안에는 세 가지의 그런 정치 세력이 있죠. 경북에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그 뒤를 이어서 박근혜, 그리고 경남에 김영삼을 이어서 김무성, 그리고 충청도에 김종필을 이어서 지금 정진석. 근데 이들 세력이 앞으로 여권 후보를 만들 것입니다. 친박과 비박이 분당을 하든 분당을 하지 않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친박이 지지하는 황교안 총리, 그리고 아마도 비박에서 가장 경력이 있다는 유승민, 그리고 이제 중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과 김종필이 미는 반기문, 이 세 사람들이 비록 처음에는 분열됐지만 마지막에는 단일화해서 여권 후보로 나올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1월 20일 야3당이 황교안 총리를 교체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을 미적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야3당, 특별히 추미애와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때 황교안 총리를 교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황교안 총리가 임시 대통령이 되므로 명실공히 가장 강력한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황교안 총리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더 유능한 친박의 대권 후보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0일 야3당이 황교안 총리 교체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야3당이 그 실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대가 치러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다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째, 황교안 총리를 교체해야만 향후 짧게는 한 5개월, 길게는 15개월 되는 그런 전국에 있어서 야권 총리가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국정원의 선거 개입, 그리고 군사령부에서 여론조작, 시발당 같은 그런 여론조작팀이 박근혜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여론조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라고 하는 행정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선까지를 바라보고 야3당이 황교안 총리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야권이 추천하는 총리가 권력을 장악함으로 행정부가 적어도 선거에서 친여권 지향적인 것을 막았어야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선에서 유리분리를 따졌던 추미애와 더민주당이 결국 이거 반대한 겁니다.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해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국정교과서, 사드 설치 문제, 한일 군사 정보 교류 이런 것들 야당 총리가 지금쯤 임시 대통령을 대행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유본되지 폐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갈등이 있겠지만 전혀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황교안 총리 교체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이제 야3당이 다시 둘러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 대가는 누구에게 옵니까? 결국 국민에게 온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의미에서 야3당이 정권교체 의지 있느냐 하는 겁니까? 그저 권력만 생각하지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어떻게 힘든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교안 총리가 이제 친박 후보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벌써부터 황교안 총리 그 행보를 보면 아시죠? 예. 외치뿐만 아니라 내치. 앞으로 여야정 그 협의체를 하겠지만 황교안 총리가 분명한 보수적 입장에서 자기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과 대립각을 세울 텐데 야당이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 임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되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을 위한 것이고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황교안 총리 교체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야3당이 정권 교체 이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당 지지자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당파의 유리만 따져서 특별히 머리 굴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참 걱정이 됩니다. 개헌 문제를 놓고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는 개헌 전이냐, 개헌이 대선 전이냐, 대선 후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들 관심사가 개헌과 대선으로 몰렸을 때 그 두 개를 조합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이 자기에 대한 개헌안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자기는 개헌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안철수 같으면 나름대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는 개헌하겠다든지 아니면 여당처럼 대통령 전에 개헌을 하다든지 분명한 자기 개헌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대선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개헌의 풍파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대선 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대선 후라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항상 이 북한과의 대결, 곧 한마디로 이념 문제가 남한의 전국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때도 그렇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그 이후에는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한국의 모든 정치사회는 남북 대결, 좌우 이념 대결 누르고 있었는데 이번 횃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담으로 이제는 그러한 좌우 개념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한마디로 권위적인 지도체제가 와해됐습니다. 세상에 5천만이 되는 나라에 대권 후보가 10명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에 한마디로 권력 중심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모든 욕구가 분출하게 될 때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수렴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과 더불어서 이 개헌은 분명히 우리가 넘어야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국민들이 이제는 함께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 대선에 임하는 대선 주자들에게 개헌의 입장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